정리하자면 코스피 PER과 PBR은 각각 이하일 경우 바닥권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코스피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요. 증시 바닥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 3가지를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신호에 이어서 두 번째 바닥 신호는 코스피 PBR과 PR 지표입니다. 개별 종목의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도 이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코스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요. 쉽게 해석하자면 PBR 지표가 1 미만이면 현재 주가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1 이상이면 고평가로 해석하면 되겠죠. 개별 종목에만 PBR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에도 PBR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이면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에 상장한 모든 기업들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PBR이 바닥 신호를 알려주는 이유는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이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PBR은 0.9배로 1배 미만으로 떨어졌으니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크게 6번인데요. 1998년 IMF 사태 때 0.4배를 기록했고,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 0.7배,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당시 0.8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배, 2019년 경기 침체 당시 0.8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0.7배를 기록했어요. 이 중에서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사례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2019년이더라고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경기 침체 조짐,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PBR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봤더니 0.8배까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처럼 이번에도 PBR이 0.8배까지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2000에서 2100선까지 더 밀릴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지금은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되고 있으니 증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표에서 봐야 할 시사점은 위기 상황에서 PBR이 0.9배보다 더 하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언제나 회복했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 PER이란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는 뜻입니다. PER이 바닥 신호를 알려주는 이유는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PER이 10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PER은 10배에 도달해서 바닥이 가까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권사들은 단순한 PER이 아니라 선행 PER로 바닥을 가늠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PER 공식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PER의 공식은 이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공식으로 현재 주가를 평가했을 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생겨요. 현재 주가와 직전 연도의 단기 순이익을 비교한다? 회사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를 작년의 이익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혹은 예측되는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때는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을 분모해 두고 계산하는 선행 PER이 더 적합합니다. 현재 1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코스피 선행 PER은 약 8배인데요. 코로나로 급락했던 2020년 3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코스피 선행 PER의 10년 평균인 10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더불어 PBR에도 선행 개념을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선행 PBR은 0.8배까지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 10년 평균인 그 0.9배보다 더 하락한 수준이에요. 다만 이 선행 PER은 실적 컨센서스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컨센서스는 증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 즉 컨센서스는 주가 움직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죠.
따라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컨센서스가 줄어들고 상승할 때는 컨센서스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의 코스피 컨센서스를 보면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6월 중순부터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PER, PBR로 보던 선행으로 보던 코스피는 역사적 저점에 위치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증시 바닥을 알려주는 두 번째 지표를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코스피 PER과 PBR이 각각 10배, 1배 이하일 경우 바닥권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코스피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코스피가 바닥에 근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워런 버핏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도 하락하고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